묘지 경매를 할 때 알아야 할 용어는 공유자 우선 매수라. 토종선을 여러 명이 공동으로 투자하거나 형제 또는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아 소유하는 경우가 있다. 이같이 부동산 여러 사람이 할 때 공유라고 한다. 이런 공유는 경매, 공매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일부 지분에 대한 경매나 공매가 진행돼 다른 사람에게 낙찰되면 기존 공유자는 억울한 상황이 된다. 이때 다른 공유자가 그 지분을 먼저 매수할 기회를 갖는다. 이를 공유자 우선 매수권이라 한다. 공유자 우선 매수권을 활용하면 지분이 다른 사람에 낙찰되더라도 공유자는 낙찰된 가격에 우선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권리를 얻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낙찰자 입장에서는 낙찰받은 물건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경매와 공유 우선 매수가 차이가 있다. 경매는 오프라인 법정에서 진행하므로 공유자들도 입찰 당일에 법정에 가야 한다. 하지만 공매는 온라인 입찰을 한다는 이점이 있다. 이 때문에 공유자에게도 우선 매수 기간을 넉넉하게 준다. 공매는 보통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입찰을 하고 목요일 오전 11시에 결과를 발표한다. 이때부터 그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까지 공유자에게 우선 매수할 시간을 준다. 매각 허가 결정은 낙찰을 받다 해서 정말 낙찰받는 것이 아니다. 경매와 공매는 낙찰 이후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하는데 경매는 7일 이후이고 공매는 다음 주 월요일 10시다. 이때 매각 결정을 받아야지 진정한 낙찰자가 된다. 경매와 공매의 차이점이라고 하면 경매는 매각 허가 결정 이후에 또 7일간 이해의 시간을 정으로 14일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선하지라는 단어 자체를 접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묘지가 있는 땅을 찾다 보면 간간히 이 단어를 볼 수 있는데 선하지란 토지에 송전탑이 설치되어 있거나 전설로가 지나는 토지를 말한다. 선하지는 등기부 등본을 표시되어 있는데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지상권을 설정해 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압전력으로서는 전선이 있는 토지이기에 한국전력공사에서 일정 부분의 지료금을 지불하고 사용 권리를 등기부 등본에 설정해 놓은 것이다. 선하지를 낙찰받았다면 이 점을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등기부 등본에 자료금이 300만원이라고 적혀있는 땅을 낙찰받으면 낙찰자는 이 지료금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지료는 일시납으로 납부를 하기에 일회성이다. 선하지는 송전탑이 설치될 때 일시에 지료를 지급하는 것이므로 낙찰을 받는다고 해서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물건들은 지상권이 인수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받으면 안 된다. 지상권이 있다. 권리자 기타 사항에서 이런 접촉한 게 있네요. 전선로가 지날 뿐 토지 활용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 한국전력공사는 송전탑 활용을 위해 지료금을 지급하고 사용권을 취득했다. 낙찰자는 토지를 낙찰받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송전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상황이다. 이를 그대로 두면 되는 것이므로 물건의 낙찰과는 무방하다. 공유와 합유. 공유는 앞에서 살펴보아 알겠는데 합유는 뭘까? 공유와 합유는 일단 서류상으로 공동소유를 말한다. 토지의 등기 범위를 알 수 있지만 공유자로 표시되는 반면에 합유는 합유자로 되어 있다. 먼저 합유의 개념 보자. 합유란 법률 규정 또는 계약에 의하여 소유인이 조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는 때에 그 소유 형태를 합유라고 한다. 계산적인 의미만 보았을 때는 공유와 다를 바가 없어 보이지만 공유와 합유의 가장 큰 차이는 처분에 있다. 공유는 공유물 분할이라는 처분법이 있고 합유는 보존 행위는 각 합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지만 합유물을 처분 변경할 때에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합유물에 대한 지분을 처분하는데도 합유자 전원의 동의를 하며 합유자는 결합 관계가 종료할 때까지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 공유는 처분이 잦았지만은 합유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처분의 자유가 없다. 처분의 자유가 없다. 그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은 묘지 경매를 하다 보면 때려야 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이다. 농지에도 묘가 있다. 농지는 응가봐 그리고 가수는 말하는데 경매에서 너는 답으로 물건이 나오며 밭은 전으로 나온다. 국가에서는 농지를 몽사복사로 활용하려고 정해두었다. 농업 범인이 아닌
일반 도인은 농지를 취득하지 못하고 개인이 농지를 낙찰받아도 어떤 용도로 낙찰받았는지 제출해야 한다. 경매에서는 낙찰 후에 7일 이내에 농지증을 해당 경매기에 제출해야 한다. 즉 전가수원이 낙찰되면 농지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 시 납부했던 보조금 10%를 부분에 몰수당하게 되므로 반드시 기간 내에 농지증을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실증을 제출하는 경우는 경매와 공매가 다르다. 경매는 7일 안에 제출해야 잔금 납부 기회를 얻을 수 있고, 공매는 잔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하는 데 최대 2개월이라는 기간을 준다. 기간 내에 농지증을 제출하면 된다. 농지증을 발급받는 방법은 두 가지 있다. 오프라인 경우에 관할 읍면 사무소에 가서, 온라인 경우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하면 되고, 22년 5월부터 농지 취득자 자격 심사가 대폭 강화되어 발급받는 게 까다로워졌다. 이런 거죠. 까다로워졌다. 그래서 개정 농지법 이후에 농지증 발급이 가능한가? 22년 5월 18일부터 농지법은 개정 법률이 시행되었다. 농지법 개정 배경은 현행 농지 자격 취득 심사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투기 우려 지역 농지 쪼개기 등에 대한 심사를 강화함으로써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농지 취득을 억제하고 농지 수요자 중심으로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개정안이 나오게 된 큰 이유는 LH 사태일 것이다. 공기업의 정보 이점을 이용해서 농사 목적으로 활용해야 할 농지를 투기 목적으로 활용해서 이득을 가졌기 때문에 개정안을 살펴보자. 이전에는 농지증을 신청할 때 세대 합산 면적 1000제곱미터 기준으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작성하고, 세대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지 않을 경우에는 주말 농장 용도로 신청을 하면은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하지만 현행 농지법에서는 주말체험 영농의 경우에도 주말체험 영농계획서라는 서류가 신설되어 이를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에 세대 합산 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어서 농업 경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보자. 이렇게 개정법이 그런 것은 운영의 위기점이고 투기를 해소하는 게 법이라는 것이, 기존의 농지증 처리기간이 2, 4일이었다면 지금은 7일에서 14일로 변경되기까지 어렵지 않다마는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지방자치단체마다 농지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는 것이다. 22년 8월 18일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3, 4번 조항인데 1필지의 공유를 취득하는 경우 등등 했는데, 이런 경우에 지역의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취득하는 물건지 아니라면 농지증을 신청했을 때 농지심의위원회를 거친다고 한다. 필요에 의해서 거주지 인근의 농지를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 대다수 사람들은 소유를 목적으로 많이 접근할 텐데 말이다. 수도권에서 전라도의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 농지증을 신청하고 어떨까? 농지심의위원회가 무서운 이유는 농지증을 처리하는 기간이 14일로 늘어나는 것이다. 낙찰된 후에 7일 이내에 농지증을 제출해야 매각 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지증 처리기간이 14일이면 기간 내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 책을 쓰고 있는 시점은 8월 18일을 막 넘겨 담당자들이 우왕좌왕하게 느껴지지만, 이 체계가 계속 유지된다면 앞으로 농지증을 발급받는 것은 더 까다로울 것이다. 실무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적용될지 지켜보는 것이 좋겠다. 누군가는 위기라고 느끼지만은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는 위기고 누군가는 기회가 된다. 거죠. 매수자의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는 공매의 물건을 낙찰받고 농지증을 발급받기 위해서 해당 면사무소를 방문했다. 묘가 있어서 농지증 발급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제출 후 다음날 연락이 왔다. 발급되었으니 수령해 가라고. 생각보다 너무 쉽게 농지증이 발급되어 의아하면서도 기분이 좋았다. 열심히 협상을 진행하고 1개월 후에 법무사 연구자와 계약서를 작성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부동산 중개업 체나 공인중개소에 가서 거래를 한다. 묘지를 매도할 때는 매수자와 매도자가 정해져 있어서 중개가 필요 없다. 그러나 묘지나 지분을 매도할 때에는 주로 법무사에 가는데, 그 이유는 땅을 사는 매수자가 보통 셀프 등기를 못해서 법무사의 이 과정을 이행하기 때문이다. 계약을 마친 후에 잔금까지 모두 받고 나서 집에 도착했는데 매수자에게 전화가 왔다. 이건 또한 농지를 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지증을 발급하려고 면사무소를 방문했는데
담당자가 위성사진을 보더니 묘가 있기 때문에 발급이 안 된다고 해버린 것이다. 7년은 되었지만 지금은 안 되다니. 매수자는 농지증이 없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다. 즉 돈은 돈대로 내고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얼마나 난처하겠나.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이긴 하다. 매매 계약성 특약사항으로 농지증 발급이 안 될 경우 이 계약은 무효를 한다라는 특약사항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도 농지증 발급을 도와드렸다. 땅을 매수한 사람은 공유자는 아니었다. 채무자의 친척이었는데 본인이 해결해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껴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해서 덕분에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었다. 담당자를 설득해야 했는데 이때가 마침 감사 주기라 담당자가 민감하게 반응했다. 보통 2년에 한 번 감사를 받는데 껄끄러운 것들이 처리하기를 꺼리는 것이다. 담당자는 설득하는데 꽤 애를 먹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농지 목적은 농사라고 했다. 결국 매수자는 남면 땅과 과일 몇 그루를 심는 조건으로 농지증을 발급받았다. 과일나무를 심어야 된다는 거죠. 유실씨를 심는 작업까지 마쳤다고 내게 연락을 주어서 효심이 대단하지 않은가. 이 일을 하며 느낀 것은 효심이 있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도와주는 것이도 몰라도 다 잘 되는 것이다. 사람은 공장을 운영하며 여유가 있었는데 아마 이 집에서 여유 있는 사람이라 나선 게 아닐까 싶다. 아직까지 기억에 많이 남는다. 효심 하나로 이렇게 처리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매수자의 농지증이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 경매의 경우에 7일 안에 농지증을 제출하지 못하면 매각 불허가 결정받게 된다. 즉 입찰 시에 납부한 보증금은 돌려받지 못하고 법원에 몰수당하게 되는 나도 사람이라 실수를 한 것이다. 농지증을 제출해야 하는 물건이 있었음에도 진행하는 물건이 많아서 전혀 생각하지 못한 것이다. 농지증이 필요하다고 인지한 것은 낙찰 후에 5일이 지난 시점이다. 주어진 시간은 이틀밖에 없었다. 황당하고 조급한 마음에 먼저 관할 자체에 전화를 했다. 담당자는 휴가였고 그것도 농지증을 제출해야 하는 그날 말이다. 그냥 손을 놓고 있기보다는 그래도 한번 가보자 해서 관할 기자 달려갔다. 다른 농객을 설득해서 당일에 발급받을 요량이었다. 하지만 다른 돈은 서류만 접수해주고 묘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처리할 수 없다. 담당자가 와야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다. 담당자가 온다고 하더라도 당일에 처리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매각 허가 결정기일까지 농지증 발급이 어려질 것 같아서 수없이 법원에 매각 결정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현재의 상황을 기재해서 제출했는데 담당자가 휴가였다. 엎친데 덮친 격이었다. 내일까지 드려야 하니 어쩌나 하고 경매기에 전화가 왔다. 서류를 내고 갔다는 전화를 받다면서 원전적으로 안 되는데 사정을 봐서 연락을 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농지증을 낙찰 후에 바로 발급해야지 왜 이제 발급하느냐는 등 한 소리를 했다. 아쉬운 사람은 나에게 이럴 때는 경매가 처음이라 잘 몰랐다며 초보인 척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경험해보니 내가 지식을 많이 알아야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가끔은 지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해야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순간도 있다. 담당자는 문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며 기관의 확인서를 요구했다. 이에 추후에 농지증 담당자에게 휴가로 인해서 발급이 어려웠다는 확인서를 요구하니 별도의 문서는 없고 법원에서 전화를 주면 확인해 주겠다고 했다. 서로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서 결국 나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았다.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으면 그냥 끝인 줄 아는 사람이 있다. 경매계에서 매각 불허가 결정받으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농지증을 내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봐라. 그러면 열에 9번 같은 답을 할 것이다. 매각 불허를 받으면 끝이라고. 법원에서는 정답을 알려주지 않는다. 그럼 매각 불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손을 놓고 있을까? 아니다. 매각 허가 결정 이후에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라는 것이 할 수 있다. 매각 허가 결정에 불만이 있으니까 이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하여 다시 결정해달라고 하는 것이다. 매각 불허가를 받은 이유부터 짚고 가자.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통해서 농지를 취득하기 위한 자격을 증명한다. 이를 증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매각 불허가 결정받은 것이다. 자격을 입증하지 못한 하자가 있었기 때문인데 현재 이 하자를 고치면 어떻게 될까? 그렇다. 농지증을 정상적으로 발급받고 그 당시 있었던 하자를 고침으로써 자격을 갖추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상황을 입증하며 매각 허가 결정을 병행해 달라고 항고를 하는 것이다. 즉시 항고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 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제기할 때 낙찰금의 10%를 보증금으로 공탁을 해야 한다. 는 것이다.
항구를 저기에서 납치를 방해하는 이들이 때문이다. 정말 항구할 사람들만 하라는 의미다. 왜냐하면 항구에 이것이 기약되면은 납부한 공탁권 10%는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결정에 대한 항구는 빈도가 많이 줄었다. 이렇게 하는 만큼 내가 자산이 된다 하는 거죠.